경매스쿨 현미경의 여미입니다. 치우입니다. 치우님 요즘에 농지연금을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데요. 농지연금을 신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농업인이어야 되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지가 있어야 되는데, 농업인 요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영농 경력 5년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상 영농 경력이 쌓아야 된다 안 쌓아야 된다를 조금 떠나서 기본적으로 냉정하게 우리가 평가를 하면 농사를 짓는 척을 하고 싶은 건지 실질적으로 나는 진짜 영농에 종사를 하고 싶은 것인지 그거를 조금 구별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농사를 짓고 싶은 척을 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영농 경력을 5년 동안 쌓고 싶다. 결국 목적은 그거잖아. 그렇죠. 영농 경력 5년을 쌓아서 이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고 싶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냉정하게 들어보면 영농 경력을 내가 쌓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쌓냐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 내가 볼 때는 절대로 쉽지 않은 건데 말이야. 영농 한다는 그 자체가 말씀하시는 거죠? 요새 농사 지어보니까 어때? 아유, 죽을 맛입니다. 돌아서면 풀이 나 있어요. 이게 사실상 뭐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 그거를 떠나서 풀과의 전쟁이야. 그렇죠. 근데 이 풀과의 전쟁에서 이기냐 못 이기냐 이것을 따지려면 내가 얼마나 자주 구보다 보냐 아니면 구보다 보지 않느냐 이 차이인데, 그렇죠. 솔직히 한 달에 몇 번 가? 요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집하고 그 토지가 가까워요. 한 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집에서 차 끌고 나오면 한 7분 정도 걸리거든요. 7분 정도 되니까 이 정도지.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다 심겨놓고 풀 관리만 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도 열흘에 많아. 2번 이 정도 가요. 나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라고 내가 권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야. 엄청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으로 치면 12번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사실상 냉정하게 생각하면 갈 수가 없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뭐 농사 지러 가면 그냥 가나? 뭐 장비라도 하나 챙겨야 되고. 장비 꽤 많이 샀지? 많이 샀죠. 뭐 샀어? 관리기 조그만 거 하나 샀고요. 예초기 사고, 호미도 한 3종류 사고요. 뭐 사분 기본이고, 멀칭 비닐, 뭐 제초 매트, 뭐 갖가지 많이 샀죠. 사람 몇 명이나 썼어? 사람 못 써요. 제가 혼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고. 그렇죠. 한 번 갔다 오면 거의 반나절 쓰겠네? 아니, 더워서 그렇게까지 못 하고요. 이제 2시간 정도? 대신 이제 가까우니까 그걸 자주 가는 거죠. 그럼 만약에 바꿔서 거기 농지까지 가는 데만 1시간 걸린다. 안 가죠. 자, 안 가게 돼요. 너무 멀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상 내가 영농 경력을 아무리 잘 쌓고 싶다고 하더라도 쉽게 질려버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잔머리를 쓰는 거지. 1년생 작물을 심으면 좀 나을까요? 아니다. 뭐 나무를 심으면 나을까요? 근데 뭐 나무를 예를 들어서 뭐 아름드리 나무를 갖다 심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뭐 그래봐야 뭐 1년생, 3년생 뭐 이 정도니까. 그냥 묘목 수준인데 이 묘목이 잘 자랄 거라고 봐? 쉽지 않습니다. 아마 나무 자라는 그 속도보다 풀 자라는 속도가 훨씬 빠를걸?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르죠. 그럼 그 제초 작업을 어떻게 하냐는 거야. 1년마다 한 번씩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농지의 형태는 띄어야 되는데 뭐 농지로 소득을 낸다 안 된다라는 것은 부차적인 거고 무슨 수로 그거를 계속 풀을 매주냐고. 뭐 멀칭 빌딩을 씌운다, 제초 매트를 씌운다, 일시적인 거잖아. 맞아요. 제초 매트 한번 해보니까 어때? 뭐 잘 설치해 놓으면 한 2, 3년은 갈 것 같은데, 뭐 태풍 불어서 바람이라도 한번 시게 불거나 그러면 그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비 오면 한번 가야지. 바람 많이 불면 또 한번 가야지. 맞아요. 근데 1시간씩 거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영농 경력 쌓기가 그게 만만치가 않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혼자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추천하는 거는 차라리 비용을 들이고 그 근방에 있는 사람을 사서 나는 관리를 좀 한번 맡겼으면 해. 한번 보통 부르면 한 6만 원에서 많게는 한 8만 원 정도 들어갈 거야. 풀만 한번 메고 그 사람에게 비용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관리를 하고 최종적인 부산물은 누가 가져와야 된다고 했지? 본인이 가져가야죠. 그 부산물을 안 가져가면 사실상 임대를 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영농경력에 들어가질 않아. 그러면 그 풀 매주는 사람 음. 또는 거기서 일을 해주는 사람은 어디에서 구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면 좋은데 될 수 있으면 뭐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농지 바로 옆에 있으신 분들에게 살짝 말해주면 그 정도는 말했듯이 가까우니까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아침이나 아니면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제초 작업만 조금 한두 시간 해주시면 제가 6만 원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풀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전화해서 제가 풀을 좀 매주거나 아니면 농약을 좀 쳐주시면 제가 비용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냥 한다는 거 아니니까 이 사람들도 해. 그런데 이거를 꼭 알아서 다 하십시오 해버리면 지어 드세요, 뭐 지어 먹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영농 경력이 안 들어가지. 임대가 되는 거죠. 임대가. 그렇지. 그러니까 임대가 돼버리면 사실상 자경의 요건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금 머리를 써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너처럼 그냥 몸으로 갔다 하는데 이게 가까우니까 지금은 버틸 맞아요.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1시간 반, 그 2시간 농지 경력 쌓으러 간다? 아이고 쉽지 않아. 2시간이 아니라 제가 2018년에 대부로 농지를 한 300평 정도 대부를 받아가지고 경작을 해본다고 조금 이제 까불었던 데가 있는데 한 집에서 45분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안 가요.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농지은행도 내가 볼 때는 그 거리 제한 해가지고 30km를 잡아놓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맞아요. 들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조금 잘 넘어가는 투자자가 있는 반면에 이런 것 자체로 인해서 아예 농지 구입도 망설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농지 구입을 잘하고 또 영농 경력을 꽤 잘 쌓으려고 하시는 분들 볼 때가 종종 있어. 저번에 유방동 땅 낙찰 받았는데 네, 우리 회원분이 낙찰 받으셨죠. 그분은 거기에다가 대추나무를 심었더라고. 오. 근데 이게 그분도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좀 머리를 쓴다고 해서 대추나무를 심은 것 같은데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당연히 묘목이 뭐 1년생, 2년생 뭐 이쯤 되겠지. 죽으면 뽑고 다시 심는다라고 하는데 뭐 그건 그때 가봐서 아는 네. 거고 일단 임대를 주지 않고 본인이 하기 때문에 풀과의 전쟁이니까 그건 한번 좀 지켜봐야겠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볼까요? 음. 자, 이 물건인데요. 낙찰은 잘 받으셨어요? 저렴한 가격에. 그렇지. 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완전 뭐 임야라고 해도 믿겠어요. 이거는. 그렇지. 거의 임야화된 여기하고, 네, 여기, 밭인데 여긴데요. 저기 두 군데를 포크레인으로 싹 네. 작업을 해서 이제 밭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저것을 이제 밭으로 봐야겠지. 근데 이제 그렇죠. 이 토지를 이용해서 농업 경영체 등록도 다 했고 이제 남은 거는 영농 경력 쌓는 것밖에 없어. 근데 이제 영농 경력을 저렇게 나무로 했기 때문에 나는 수확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나무 관리가 보기보다 이 단년생 작물 심은 것만큼 어려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무가 또 어리면 어릴수록 자주 죽어. 맞아요. 죽으면 또 뽑고 또 심고 뽑고 또 심고 해야 되는데 보기보다 손이 많이 가. 저도 제 땅에 그 대추나무를 70주를 심어놨는데 이제 3년 정도 지났어요. 한 70주 중에 한 20주는 뽑혀서 나갔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람 휙 불어가지고 제초 매트가 뒤집어지면서 같이 뽑혀서 나갔고 나머지 50주 중에 한 20주는
그냥 꽂혀만 있는 것 같아요. 죽었구나. 아니 죽진 않았어요. 꽂혀만 있어요. 대신 이제 이파리가 안 나고 그냥 꽂혀만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 한 30주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좀 이파리도 좀 나고, 네. 지금 그 상태예요. 열매는? 열매는 이제 3년생인데 열매가 뭐 얼마나 맺겠어요. 아마 열매가 맺히면 영농경력 끝날 거야 아마. 5년이요?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런 거에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내가 다 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일을 나눠서 나는 비가 오고 장마 후에 나는 풀 관리를 하겠다. 나는 뭐 한여름에 풀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 관리를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 농사를 져보면 알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냥 영농경력 쌓는 것에 목숨을 걸면 되는 건데 꼭 쓸데없는 욕심을 내. 상추를 심었으면 그 상추 심어서 다 따서 먹어야 된다라는 맞아요. 생각. 네네 맞아요. 내가 어떤 과실나무를 심었으면 열매를 맺혀서 다 따서 내가 이걸 시장에 내다 다 팔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 그런 욕심만 좀 버리면. 그거는 분명 버리셔야 됩니다. 분명. 근데 해보니까 느껴지잖아. 네네네. 근데 그런 것만 조금 버리시면 이 영농경력이라는 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되게 나는 영농경력도 쌓고 싶고 농사도 잘 맞아요. 지어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최소화해야 하고 모든 걸 맞추려고 하니 이게 되겠냐고. 그래서 영농 경력을 생각하시면 그냥 영농 경력만 만. 생각하지 농작물을 잘 키워가지고 정말 옥수수 알알이 이쁘게 잘 나오게 한다든가 막 수박에 한 덩어리씩 이거는 사실 전문 농업인들이 하는 일이고 아니 전문 농업인도 힘들어. 네. 솔직히 말해서. 비료 막 넣고 거름 넣고 해야 이렇게 열리는 거지 사실 이렇게 영농 경력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이런 영농에 다들 로망이 있더라고.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 해본 사람으로서는 심으면 다 이쁘게 자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뭐 상추나 배추를 심으면 벌레들하고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속편하죠. 그러니까 벌레가 한 3분의 2 먹고 네. 내가 3분의 1 먹을 똥 말똥 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꼭 그냥 벌레는 벌레대로 다 잡는다고 하고 또 수확은 수확대로 다 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또 팔아서 금전적인 이득까지 얻으려고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네. 그래서 영농 경력은 딱 영농 경력으로만 나는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욕심을 버리십시오. 네,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꼭 영농 경력을 쌓을 농지면 내가 적어도 1년에 12번 정도는 굽어다 본다. 뭐 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면 그렇죠. 크게 낭패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영농 경력 5년 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영농 경력을 쌓겠다고 하면 그냥 경력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무엇 심으면 좀 나을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다음 컨텐츠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